1945년 해방 이후 누구나의 삶이 그랬듯이 끼니조차 때우기 힘이 들었던 시절, 동네에서 꽤나 부유했던 큰 집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던 기령. 하지만 기령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세상을 홀로 건너는 법을 배워야 했다. 부모님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자 부유하다는 집안의 겉모습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되려 굴레가 되어 그를 힘들게 하였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를 대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된 큰형과 큰형수의 집요한 구박과 일거리 속에서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산으로 들러온 종일 일만을 해야 했다. 기령이 기대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누나였다. 누나는 동생에게 몰래 먹을 것을 건네주고 밤마다 작은 방에서 기령의 울음을 조용히 달래주던 사람이었다. 누나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어른의 손 같은 존재였다. 기령은 그 손을 꼭 붙잡고 겨우 숨을 쉬듯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 희미한 위안조차 오래가지 않았다. 누나가 시집을 가던 날 집은 왁자지껄했지만 기령의 마음은 텅 비었다. 누나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동생을 바라봤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쩔 수 없다는 슬픔이 가득했다. 시집가는 마당에서 누나는 마지막으로 기령의 손을 꼭 잡았다. 기령아, 미안해. 누나가 많이 못 지켜줘서.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히며 기령의 손을 놓았다. 그 손이 떠나는 순간 기령은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누나가 떠난 집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다. 큰형수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고 기령을 부르는 말투에는 노골적인 귀찮음과 멸시가 섞여 있었다. 밤이면 누나가 쓰던 다다미 냄새가 남아있는 방 앞에서 멈춰 서곤 했다. 기령은 그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누나가 있던 자리에서 희미하게 남은 온기를 만지듯 자신의 손을 조심스레 뻗어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온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 기령은 깨달았다. 자신을 붙잡아주던 마지막 끈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그 외로움은 아이에게 너무나 무거웠다. 그 후로 기령의 삶은 마치 겨울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다. 집엔 더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그의 어린 마음을 위로해줄 목소리도 사라졌다. 19이 되던 해 더는 버티지 못한 기령은 결국 집을 떠났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떠나는 그날의 공기는 냉담했고 집의 문은 마치 오래된 철문처럼 천천히 닫혔다. 기령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야지. 그 결심은 그를 전쟁터로 이끌었다. 월남전 참전은 두려움을 버텨낸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찾은 탈출구였다. 하지만 그곳 또한 연일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 우거진 숲에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전쟁터였다.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가 다르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1년을 그리고 2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만 했었다. 어느 날 문득 그곳에서 그는 총성이 밤을 가르는 소리보다 고독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기령은 세상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순심을 만난 순간 그는 아주 천천히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순심은 기령의 굳은 표정을 마치 오래된 유리창의 먼지를 닦아내듯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말수가 적은 그를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꼈고 기령 역시 순심의 조용한 미소에서 잊고 지낸 온기를 보았다. 둘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를 평생 지켜줄 사람으로 굳게 마음에 새겼다. 그들의 결혼은 조용했고
행복은 소박했으며 그들의 삶은 70년대 한국 중산층의 일상 속에 잔잔히 뿌리를 내렸다. 기령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피하지 않았다. 새벽에 트럭을 몰고 노점에서 냉차를 팔았다. 지지리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없었던 그는 근면과 성실함으로 어떤 일이든 열심이었다. 시멘트 포대를 지고 공사장으로 가는 날도 있었고 연탄재를 뒤집어 쓰며 배달을 하는 날도 있었다. 그러다 그는 해외에 나가면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 한 줄이 그를 사막으로, 항만으로, 타국의 먼 하늘로 이끌었다. 부자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순심은 그런 남편을 위해 조용히 집을 지켰다. 연탄불을 갈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남편의 편지를 읽었다. 먼 타국에서 날아온 편지에는 언제나 땀 냄새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행복에 다가서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운명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렸다. 순심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을 때 순심은 남편의 마음에 짐을 지우기 싫어 혼자 병원을 다니며 참아왔다. 기령은 그 사실을 알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한순간에 짊어진 듯 무너졌다. 그는 순심의 곁에서 하루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병은 가차없이 순심의 몸을 파고들었고 유방에서 위로 전이되었다. 순심은 점점 말라갔다. 그럼에도 늘 남편 앞에서는 괜찮다고만 말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항암 치료와 고통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던 것처럼 어느 겨울날 순심은 결국 기령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심이 떠난 뒤 기령의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조차 그에게는 슬픔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는 조금씩 순심과 함께한 삶의 기억을 꺼내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다. 어린 시절 누나가 떠난 순간에도 그는 버텼다. 전쟁에서도 살아 돌아왔다. 가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기 위해 평생 온몸으로 뛰어들었다. 그 모든 생의 순간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라디오의 마지막 음이 천천히 잦아들 때 나지막한 목소리가 말한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 기령의 삶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기억된다. 뜨거운 심장에서 기억된다. 슬프지만 아름다웠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곳에 걸음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